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공원에 나가서 열심히 운동하셨습니까?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뛰고 땀을 뻘뻘 흘리며 아, 오늘 운동 제대로 했다. 뿌듯해 하셨나요? 만약 여러분 연세가 이른이 넘으셨다면 지금 여러분은 건강을 챙긴 게 아니라 심장에 폭탄을 던지신 겁니다. 많은 어르신이 착각하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는 아직 청춘이다. 라며 20대, 30대 때 했던 격렬한 운동을 그대로 고집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75세가 넘은 몸으로 젊은이처럼 운동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응급의학회 통계를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운동 중 심정지 발생률이 지난 10년간 무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왜일까요? 건강 열풍 때문에 모두가 더 열심히 운동하지만 정작 내 몸에 맞는 운동은 모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각종 의학 저널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연구하여 전달해 드리는 건강 연구가입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시고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난달 저희 병원 중환자실에 실려오셨던 78살 한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건강 전도사셨습니다. 술, 담배는 입에도 안 대시고 매일 새벽 5시면 공원을 뛰고 주말이면 무거운 배낭 메고 산을 타셨죠. 또래 친구들이 지팡이 짚을 때 이분은 반바지 입고 탄탄한 종아리, 근육을 자랑하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동갑 중에 최고라는 말을 들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공원을 달리시다가 소리와 함께 쓰러지셨습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심장은 이미 쇼크 상태였고 넘어지면서 엉덩이뼈까지 으스러진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의식을 찾으신 회장님이 억울해서 우시더라고요. 선생님, 남들 술 마실 때 운동하고 남들 잘 때 걸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게 운이 없어서 생긴 일일까요? 아닙니다. 한 회장님은 70대의 몸을 가지고 20대의 방식으로 운동했기 때문에 쓰러지신 겁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에 등장하는 사연의 이름은 시청자 보호를 위해 모두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5세 이후에는 당장 멈춰야 할 목숨을 위협하는 운동 6가지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병원에서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겉으론 건강해 보이지만 속은 망가뜨리는 운동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낡은 엔진을 슈퍼카처럼 오래오래 달리게 만들 진짜 생존 운동 루틴 4단계까지 타임라인에 맞춰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은 앞으로 병원비 1억 원을 아끼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진짜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챕터 1. 왜 70대의 운동은 달라야 하는가? 본격적인 금지 운동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나이 들면 운동법을 바꿔야 하는지 그 원리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자꾸 무리하게 됩니다. 자동차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기 70년 된 클래식카가 한 대 있습니다. 관리를 아주 잘해서 겉은 번쩍번쩍 광이 납니다. 하지만 보닛을 열어 엔진 속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부품은 낡았고 연결 부위 고무 패킹은 사가 있고 엔진 자체의 탄력은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세월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에 나가서 나 아직 쌩쌩해 라며 시속 150km로 엑셀을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겉모습이 아무리 깨끗해도 엔진은 그 자리에서 터져버립니다. 사람 몸도 똑같습니다. 75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심장, 혈관, 뼈는 완전히 다른 성질로 변합니다. 첫째, 심장은 말랑말랑한 고무 풍선에서 딱딱한 가죽 주머니처럼 변합니다. 이걸 심장 경직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의학저널에 따르면 70대 심장의 탄력도는 20대의 절반도 안 됩니다. 피가 들어와서 확장되는 능력이 반토막 난 거죠. 둘째, 혈관은 탄력을 잃고 뻣뻣해집니다. 젊을 때 혈관은 호스처럼 부드럽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70대 혈관은 딱딱한 플라스틱 파이프처럼 변합니다. 여기에 혈압이 급격히 오르면 파이프가 터지듯 혈관이 터집니다. 셋째, 뼈는 구멍이 숭숭 뚫린 수수깡처럼 변합니다. 골밀도 검사를 해보면 70대 평균 골밀도는 젊었을 때의 6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속이 빈 뼈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과자 부스러지듯 으스러집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라서 혹은 운동을 세게 해야 건강해진다라는 강박 때문에 내 몸의 엔진 상태는 무시하고 엑셀을 밟아버리는 겁니다. 이건 운동이 아닙니다. 내 몸에 가하는 폭력입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도 75세 이상은 운동 강도를 젊을 때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3배 천천히, 3배 가볍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폭력을 멈춰야 하는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운동 첫 번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챕터 2, 절대 금지 운동 1번, 수미터까지 차는 조깅. 첫 번째로 당장 멈춰야 할 것은 바로 수미터 끝까지 차오르는 조깅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오해하십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숨이 헐떡거려야 운동이지. 이거 다 젊었을 때 배운 상식입니다. 75세 이후에는 이 상식이 독약이 됩니다. 왜 위험한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노년의 심장은 딱딱해져 있습니다. 피가 들어오면 쫙 늘어났다가 힘차게 뿜어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달려서 심박수를 확 올리면 심장은 빨리 뛰기만 할 뿐 피를 충분히 받아들이지도 내보내지도 못합니다. 결국 심장 근육 자체에 피가 안 통하는 허혈 상태가 옵니다. 심장이 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쩡히 뛰시다가 갑자기 억 하고 쓰러지시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76살 김 할아버지께서 같은 이유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평소 마라톤 동호회 활동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10km는 거뜬하다. 며 하프 마라톤에 도전하셨다가 15km 지점에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근처에 자동제 세동기가 있어서 목숨은 건지셨지만 심장 근육의 3분의 1이 괴사됐습니다. 이제 평생 심장약을 드셔야 합니다. 그럼 기준이 뭐냐고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가? 친구분과 산책하면서 어제 그 드라마 봤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면 그건 약이 되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숨이 차서 대답하기 힘들다. 그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그건 운동이 아니라 심장을 쥐어짜는 고문입니다. 대화 테스트라고 기억하세요. 말하기 힘들면 즉시 멈추기. 이것만 지켜도 운동 중 심정지는 90% 예방됩니다. 챕터 3, 절대 금지 운동 2번, 무릎을 갈아버리는 등산하산. 두 번째는 등산, 정확히 말하면 산에서 걸어 내려오는 행동입니다. 한 회장님도 바로 하산길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힘들어서 조심조심 가십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기분도 좋고 이제 다 왔다 싶어서 발걸음도 가볍게 성큼성큼 내려오시죠.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무릎 연골은 맷돌에 갈리듯 으깨지고 있습니다.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체중의 3배에서 4배입니다.
체중 60kg인 분이 내려올 때 무릎은 무려 200kg이 넘는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낡은 타이어에 덤프트럭 짐을 싣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 환자의 70%가 등산을 즐겨 하던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건강하려고 산 탔다가 무릎 망가뜨린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낙상입니다. 70대 이후에 산에서 미끄러져 엉덩이뼈, 즉 고관절이 부러지면 이건 단순 골절이 아닙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저승사자의 초대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무섭습니다. 통계적으로 고관절 골절 환자가 수술을 안 받을 경우 2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70%가 넘습니다. 암보다 사망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뼈가 부러져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누워 계시는 동안 근육이 다 녹아버리고 폐렴과 욕창이 와서 폐혈증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침대에 한 달만 누워도 근육의 30%가 사라집니다. 제발 산 정상 찍겠다는 욕심 버리십시오. 굳이 산의 정취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차 타고 입구까지 가셔서 평평한 둘레길만 걸으십시오. 그리고 만약 산에 가신다면 반드시 등산 스틱 2개를 사용해서 무릎에 갈 힘을 팔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스틱을 쓰면 무릎 부담이 50% 줄어듭니다. 챕터 4 절대 금지 운동 3번 혈관을 터뜨리는 찬물 샤워, 냉탕. 세 번째는 의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바로 찬물 샤워나 차가운 물 수영입니다. TV에서 건강 비결이라면서 한겨울에 계곡물 입수하거나 목욕탕 가서 냉온욕 하시는 분들 가끔 나오시죠.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그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아주 취약합니다. 특히 뜨거운 탕에 있다가 갑자기 찬물로 들어가거나 더운 여름에 시원하려고 찬물에 뛰어들 때 콜드 쇼크 반응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는 순간 온몸의 혈관이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순식간에 쪼그라듭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그 안을 흐르던 피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정상 혈압이 120인 사람이 찬물에 들어가는 순간 200, 250까지 올라갑니다. 그 압력을 못 이기고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장마비가 오는 겁니다. 실제로 목욕탕, 냉탕에서 의식을 잃고 실려오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작년 겨울 79, 살초의 할머니께서 목욕탕에서 쓰러져 오셨어요. 뜨거운 사우나에 20분 계시다가 시원하게 열 좀 식혀야지 하시며 냉탕에 뛰어드셨는데 물속에서 그대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다행히 옆에 계시던 분이 빨리 건져 올려서 목숨은 건지셨지만 뇌출혈로 한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되셨습니다. 수영 좋습니다. 관절에 무리도 안 가고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단, 물 온도가 청아 비슷한 미지근한 온수풀이어야 합니다. 동네 수영장 가시면 천조절탕이나 온수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천천히 물속 걷기를 하십시오. 물 온도는 최소 30도 이상이어야 안전합니다. 25도 이하의 차가운 물은 절대 금물입니다. 챕터 5 절대 금지 운동, 더 교묘하고 위험한 것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는 힘들어서라도 중간에 멈추게 되지만 지금 말씀드릴 것들은 재미가 있어서 혹은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멈추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번째, 숨 참고 힘쓰는 근력 운동입니다. 요즘 근육이 연금이다 해서 헬스장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무거운 역기를 들 때 우리도 모르게 흡 하고 숨을 참게 됩니다. 이걸 발살바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숨을 참으면 복압이 올라가 힘쓰기는 좋지만 그 순간 혈압은 200, 250까지
치솟습니다. 대한순환기학회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뇌동맥류 파열 환자의 28%가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뇌동맥류가 있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혈관이 터집니다. 근력 운동하실 때, 힘을 쓸 때, 들어 올릴 때 반드시 입으로 후 하고 숨을 내뱉으세요. 숨구멍만 열어두면 혈압은 급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발 무게 욕심내지 마시고 가벼운 걸로 횟수를 늘리세요. 1kg 아령으로 30번 하는 게 10kg으로 3번 하는 것보다 100배 안전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5번째, 1시간 이상 쉬지 않고 타는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는 무릎에 좋지만 안장이 문제입니다. 딱딱하고 좁은 안장이 우리 몸의 중요 부위인 회음부를 짓누릅니다. 이곳은 하반신으로 가는 신경과 혈관의 고속도로입니다. 이걸 1시간씩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 망가지고 여성분들은 요실금 심해집니다. 비뇨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자전거를 주 5회 이상 한 번에 1시간 이상 타시는 70대 남성의 40%가 배뇨 장애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자전거 타실 때는 30분 타면 반드시 내려서 5분은 걸어주세요.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안장을 넓고 푹신한 걸로 바꾸시거나 아예 등 바디가 있는 리컴번트 자전거를 타시는 게 좋습니다. 6번째, 골프 스윙의 과도한 회전입니다. 골프 스윙은 척추를 쥐어짜는 비틀기 운동입니다. 70대 척추는 바짝 마른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속이 빈 상태죠. 이걸 확 비틀면 척추뼈가 우지끈하고 찌그러집니다. 이걸 척추 압박 골절이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뼈가 부러져도 처음엔 그냥 허리가 좀 뻐근하네 하고 파스 붙이고 또 골프 치러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척추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 등이 굽고 키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75살 정 할아버지께서 골프 치시다가 허리 통증이 와서 검사해 보니 척추 5개가 이미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키가 5cm나 줄어 있으셨어요. 골프를 즐기시되 스윙 크기는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허리 돌리지 말고 팔로만 가볍게 치세요. 비거리 욕심내다가 남은 인생 침대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골프는 점수 재는 게임이 아니라 친구들과 대화하며 산책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챕터 6. 진짜 생존 운동, 루틴 4단계? 그럼 도대체 뭘 하란 말이냐, 숨만 쉬고 살란 말이냐, 화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한 회장님도 저한테 똑같이 화내셨거든요. 하지만 퇴원하신 회장님은 지금 제가 짜드린 이 루틴대로 운동하시고 오히려 10년은 더 젊어 보이십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75세 맞춤형 생존 운동 루틴을 공개합니다. 1단계. 아침 7시 예열하기.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기립성 저혈압으로 쓰러집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5분만 투자하세요. 발목 까딱까딱 기지개 켜기, 무릎 세워 좌우로 흔들기. 엔진 예열하는 겁니다. 이 5분이 하루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자동차도 시동 걸고 예열하잖아요. 70년 된 내 몸도 예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실 때는 반드시 3단계로 나누어서 일어나세요. 1단계, 침대에 누워서 몸을 옆으로 돌립니다. 2단계, 옆으로 누운 채로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립니다. 3단계, 팔로 침대를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2단계, 오전 10시, 안전주행, 아침 드시고 소화되면 평지 걷기를 하십시오. 산 말고 아스팔트보다는 흙길이나 공원 탄성 매트 위를 걸으세요. 아스팔트는 딱딱해서 무릎과 허리의 충격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흙길이나 우레탄 트랙은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옆 사람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속도로 딱 30분만 걸으십시오. 빠르기 기준은 분당 60보에서 80보 정도입니다. 초침 보면서 1초에 한 걸음 혹은 1초에 한 걸음 반 정도 속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운동화를 신으세요. 슬리퍼나 샌들 신고 걷다가 발목 접질리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3단계 오후 3시 엔진 정비. 집에서 의자에 앉아 탄력 밴드 운동을 하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걷기만 해서는 상체 근육 못 만듭니다. 다이소 가면 몇천 원 하는 고무 밴드 하나 사서 의자에 앉아 당기거나 발에 걸고 미는 동작을 하세요. 숨을 후 내뱉으면서요. 혈압 걱정 없이 안전하게 근육 채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추천 동작 3가지. 하나 밴드를 양손에 잡고 어깨 높이에서 양옆으로 당기기 15회. 둘 밴드를 발에 걸고 앉아서 무릎 펴기 각 다리 15회. 셋, 밴드를 문손잡이에 걸고 앉아서 뒤로 당기기 15회. 이 3가지만 해도 팔, 다리, 등 근육이 다 살아납니다. 4단계 저녁 7시 세차하기. 동네 수영장 온수풀에서 걷기입니다. 하루 종일 체중을 견딘 무릎과 허리를 물의 부력으로 쉬게 해주는 겁니다. 물속 저항 때문에 걷기만 해도 운동 효과는 땅 위보다 2배나 높습니다. 물속에서는 체중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60kg인 분이 20kg처럼 가벼워지는 거죠. 무릎과 허리에 부담 없이 근육만 쓸 수 있습니다. 20분만 물속에서 걸어도 땅에서 40분 걷는 효과가 있습니다. 챕터 7. 심화 질문과 답변, 걷다가 다리가 아프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진료실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걷다가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픈데 이것도 운동 효과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만약 걷다가 다리가 아파서 멈췄는데 서 있어도 계속 아프거나 다리가 차갑다. 이건 말초동맥 질환입니다. 다리 혈관이 꽉 막힌 거죠. 다리 혈관이 막혔다는 건 심장, 뇌혈관도 다 막혀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운동할 게 아니라 당장 병원 가셔야 합니다. 혈관 조형 검사 받고 스텐트 시술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나왔어요. 운동해야 하나요?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근감소성 비만, 즉 거미형 체형입니다. 뚱뚱한 비만보다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근육 빠진 자리에 내장 지방이 낀 건데 이 내장 지방이 염증 공장입니다. 밥량 줄이지 마시고 단백질, 고기, 생선, 두부 늘리시고 아까 말씀드린 밴드 운동 꼭 하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하루에 체중 1kg당 1g 이상 드셔야 합니다. 60kg이시면 하루 60g 이상입니다. 세 번째 질문, 비싼 러닝화나 스마트워치가 도움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십만 원짜리 장비 살 돈으로 대학병원 가서 심균동 부하 검사 한번 받으세요. 내 심장이 어디까지 견디는지 숫자로 딱 나옵니다. 내 몸의 배기량을 정확히 알고 운동하는 것이 비싼 신발보다 100배는 더 가치 있습니다. 이 검사 받으면 본인의 최대 심박수, 안전운동 심박수가 정확히 나옵니다.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합니다. 네 번째 질문, 운동 전후에 뭘 먹어야 하나요? 운동 30분 전에 바나나 반 개나 우유 한 잔 정도 가볍게 드세요. 공복에 운동하면 저혈당 올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1시간 안에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삶은 계란 한 개나 두부 반모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통증이 있는데 운동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통증은 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여기 문제 있어. 멈춰라고 외치는 겁니다. 통증을 참고 운동하면 작은 문제가 큰 부상으로 번집니다. 이틀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 가서 검사 받으세요. 얼마 전 퇴원 1년을 맞아 오신
한 회장님을 뵈었습니다. 예전처럼 터질 듯한 근육을 자랑하거나 땀 냄새 풍기며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주 편안하고 온화한 얼굴이셨죠. 선생님, 예전엔 산 정상 못 찍으면 화가 났는데 지금은 평지에서 손녀딸 손잡고 걷는 내 두 다리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야 진짜 운동이 뭔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75세가 넘으면 운동은 극기 훈련이 아닙니다. 내 몸을 돌보는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금지 운동 6가지, 조깅, 하산, 냉수욕, 숨참기, 자전거, 과도한 골프 꼭 기억하시고 안전한 생존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각종 의학 저널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입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나 기저질환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도 어디선가 나 아직 청춘이야 하면서 무거운 엿기 들고 계신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저에게는 그것만큼 큰 보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편의 건강연구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